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3,200선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환율의 하락과 외국인의 귀환,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까지 8월 내내 지수를 짓눌렀던 악재들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전략들, 그리고 주식 닥터들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은 3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의 필살 불수 기법을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화요일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요일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의 신고가 경신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약 후강 장세로 양지수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75% 오르면서 3,199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잠시 3,20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오늘 환율이 1,16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와줬습니다. 오늘 1조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중에 3% 이상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막판에 더 확대하면서 0.63% 오른 1,040선 가까이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개인의 힘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섹터들이 빨간불을 켰지만 그래도 오늘 장의 주도주는 역시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최근에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계속되는 정치 기대감으로 오늘 소재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휴대폰 부품주들의 시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이폰 관련주들 움직였고 그리고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 2% 넘게 탄력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확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 관점평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전에 아무래도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였죠. PMI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장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에 좀 여파가 미쳤는데요. 이런 경기 둔화 흐름이 좀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을 덮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만
대만, 뭐 홍콩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오히려 11시 이후 기점부터는 오히려 좀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매도세에서 매수 전환하였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뭐 키파운드리 등 하반기에 고객사들의 공급하는 반도체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로서 오히려 시장을 좀 반등세로 상승 전환시키면서 상승 성공하는,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지수가 좀 짓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반도체주들이 역시 반등을 해주니까 지수를 확 끌어올려준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좀 기분 좋게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노란톡 공략주 수익률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 다크호스 히든 종목으로 제가 KH바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 G폴드3가 아무래도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폴더블 폰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G폴드3의 대박 흥행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단기 상승 모멘텀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지금이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4,000원 그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26%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폴드3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제가 또 수소차 관련해서도 다른 또 공략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오전에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장충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을 만한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체크하고 공략을 제시해 드렸던 게 바로 S퓨어 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틀 만에 정말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만에 1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많은 분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뭐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S퓨어 셀 같은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건 노란톡방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 전략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리뷰를 보니까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들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KH바텍, 수소 관련주 S퓨얼셀, 공략주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볼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든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자유롭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의 필살 불스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나 성장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의 고점 경신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막판에는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나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됐었거든요. 네. 오늘 반등을 좀 이제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가격을 이제 TSMC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인상해 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인상하는 데 있어서 동조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부터 반영이 돼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이외에 계속적인 지금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 업체들 또 뭐 소재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또 반도체주 내에서 또 폴더블폰 관련주 지난주에 시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좀 지금 Z 폴드 3가 지금 사전 예약을 원래 9월 1일 날부터 좀 사전 개통이 예약이 됐었는데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지금 사전 판매만 무려 92만 대나 팔리면서 갤럭시 S21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지금 판매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는 이런 폴더블 폰 시장이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사전 예약이 작년 Z 폴드 2 때보다 작년 Z 폴드 2의 상반기 판매량을 지금 사전 예약에 바로 넘어서는 역대급 기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독 또 약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죠. 중국 시장. 중국 시장도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전 예약이 대기자만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공장 가동 자체를 생산량을 2배 이상 지금 베트남 공장에다가 1,700만 대에서 지금 2,500만 대 생산하는 걸로 지금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박 흥행 행진을 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실적 증가 그다음에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이어지겠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폴더블폰 정말 초반 흥행 열기가 워낙에 좀 뜨겁다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또 오늘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쉬어가다가 오늘 오랜만에 일제히 반등을 해줬는데 일단 이 완성차 배터리 셀 업체들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LG화학은 밀리면서 이제 삼성 SDI가 추월을 했죠. 그런 반면에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GM하고 그 리콜에 대해서 일종 규모의 리콜에 대해서 아무래도 향후에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지 혹은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성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오늘 또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빅3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조 4천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요. 내년은 6,300억 원의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하면서 더 육성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산업 자체로 봤을 땐 발전 전략도 세웠었고 미래차 인프라 확충 그리고 첨단 센서 기술을 강화하는 등 회의 내용을 좀 구체화를 했었는데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아무래도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면서 지원 확대를 더 크게 늘려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전 세계 1, 2, 3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업체들 충분히 수혜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등 탄소 배출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투자 확대에 더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다시 공략을 한다면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의 흐름처럼 좀 쉬어갔을 때 그때 좀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그렇죠.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같은 시장에 굉장히 좀 유효하죠.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 게임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던 만큼 게임주들 점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게임 산업 규제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주중에 청소년이 게임 접속을 못하도록
전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게임주들 내에서 역시 타격을 받은 종목들도 있는가 하면 급등세를 이어갔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게임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게임 시장 1위가 미국이었는데요. 네. 작년에 중국의 전체 게임 시장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게임 산업 영향이다라고 좀 이렇게까지 주면서 온라인 게임 자체가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강한 규제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게임 셧다운제 한층 좀 강화하면서 아예 평일에는 청소년들은 게임도 못하게 하고 주말에 1시간만 허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강한 규제가 지금 됐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 1위인 만큼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고 굉장히 좀 수요가 좀 많이 좋았었는데 네. 그나마 좀 우리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손실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점점 지금 게임 규제가 점점점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좀 희비를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그다음에 가장 큰 게임 시장 중국 시장에서 강한 규제는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으로도 수출하는 게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좀 콘텐츠주 내에서 이제 게임주들은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다른 엔터주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작년부터죠. 굉장히 좀 행사도 못하고 콘서트도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됐었는데 경영 악화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지금 정부가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점 위드 코로나 집단 면역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 방역 체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말, 10월 말 이런 식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 이런 방역 체계로 전환 시에는 콘서트나 혹은 각종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대면으로도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적이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게임과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주에 관련된 이런 전망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유망 종목,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불스캡틴의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필살 불스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 역시 노란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 저희
필살 불수 기법을 소개해드렸었는데 2주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포인트 주식 레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질 시간은요. 필살 불수 기법 중에서 보조 지표를 좀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좀 보조 지표나 추가하게 되면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 그 점 좀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고 매매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 지표로서는 바로 이동평균선의 MACD라는 이러한 이러한 보조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필살 불수 기법이 뭐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수학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책이라는 게 있다면 주식시장에는 많고 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제가 수많은 매매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전 매매에 최적화되는 이렇게 공식처럼 만든 이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에 어떻게 바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좀 설명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종목을 발굴하고 매도하는 타점을 좀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좀 수학의 정석처럼 공식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을 아무래도 필살 불수기법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을 좀 쉽게 이해하시고 가셔야 아무래도 이 필살 불수기법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가격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심리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의 심리선이 될 수 있고요. 매도의 심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의 주가의 움직임, 5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주일치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주일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5일선, 그다음에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죠. 하루에 5일, 4주 하면은 이제 20일이니까 20일은 거의 한 달치의 평균 심리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60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당, 3분기,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의 움직임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0일선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120일선 혹은 240일선이 있는데 그거는 연 단위로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5일선, 쉽게 말해서 OMA가 줄여서 이렇게 OMA, 이 5일선, 5일 이평선이다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교육의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MAC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MACD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주가의 단기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장기와 단기의 이동 평균선의 이렇게 수렴과 확산, 이러한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일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장기는 26일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10일과 26일 사이에 움직임, 수렴과 이렇게 확산되는 요 차이, 요 갭 차이에서 가장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다 혹은 적게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잡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이렇게 돌파하거나 위에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보다 내려가거나 혹은 하단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라고 쉽게 응용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동 평균선은 주가 하나하나 오늘 10,000원이고 내일 1,500원, 그다음에 9,900원, 그다음에 11,000원 이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선을 5일 동안에 이렇게 평균 나타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평선인데 아무래도 주가에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불규칙성을 제거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MACD,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을 주로 나타냅니다. 상승 추세인지
이렇게 하락 추세인지 이렇게 방향성을 주로 잡을 때 활용하는 지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 시점이죠. 지금 상승 추세니까 추세 자체가 상승세니까 차라리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니까 매도를 하거나 혹은 뭐 정리를 하는 이러한 신호를 찾기 위해서 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단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그날 뭐 5일선 이렇게 뭐 5일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21선 있을 수 있지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다소 이제 후행성이기 때문에 좀 늦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CD를 이용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추세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 종목의 그 깃발 패턴이나 그다음에 삼각 패턴이나 N자 패턴이나 이렇게 풀살 불수 기법을 같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확률 높은 매매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MACD가 뭐 실질적으로 쉽게 뭐 활용하려면 굉장히 아까 제가 뭐 12일선, 뭐 26일선 어렵게 얘기했잖아요. 좀 더 편한 HTS, MTS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증권사별로 보시면 차트에 다 아래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MACD 오실레이터라는 MACD 오실레이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네, 이 오실레이터라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바로 이런 모양으로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쉽게 보고서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MACD 선보다 MACD 오실레이터 위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추세를 파악하거나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매수 신호를 어느 때 잡아야 되는지 이 MACD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매수 신호를 잡아야 되는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정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보시면 이제 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오실레이터 그 차트입니다. 네,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오실레이터 차트인데 요게 기준선이 0입니다. 네, 여기가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붉은색 양봉이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위로 붉은색의 양봉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이 돼야 되고 이러한 첫 번째 이런 거는 그냥 하락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런 거는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러한 조건이 예를 들면 점점점 이러한 양봉이 점점점 커지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네, 점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면 점점 이게 상승 추세라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0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일 캔들보다 그 다음날 캔들이 더 커야 된다. 네,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이 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상승 추세에 따라서 매수로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확률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그러면 매도 신호는 또 어떻게 잡느냐라고 보셨을 때 매도 신호 같은 거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매도 신호는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음봉이 있죠. 네, 음봉이 있으면 이게 상승 붉은봉에서 점점점 축소가 되잖아요. 양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점 이게 방향성 자체가 상승 측면에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봉이 출현됐고 점점점 음봉이 커지고 있다라면 하락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0보다 이렇게 0, 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전일 음봉의 캔들보다 더 큰 다음 날의 음봉의 캔들이 나오면 점점점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 하락 추세로 단기적인 하락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방향을 잡고 매매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봉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커 보이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숫자를 보시면 뭐 100%,
50%, 뭐 200%, 400%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엄청 커 보이는데 이 숫자가 막 50이다. 그러면 이 숫자가 50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적은 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힘의 세기나 방향의 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더 좋은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제가 이 MACD 오실레이터 방향성을 잡고 매매한 사례를 최근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제가 8월 둘째 주 한 2주 전쯤이었죠. 2주 전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IS라는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쭉 저점을 다지다가 시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지지 기반을 가졌었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유독 상승 채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이제부터 턴한다, 추세다라고 잡고 바로 이날에 공략을 했습니다. 이날에 뭐 11,800원, 12,000원 요 사이를 공략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더 큰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딱 이틀 만에 25% 넘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딱 공략하고 이틀 만에 거의 25%에서 30%까지 급등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최근 사례를 보시면 바로 지난주 방송이었죠. KH바텍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방송이 요 날이었어요. 8월 23일 월요일이 이날이었는데 제가 이날에 장중에 노란톡 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을 서칭하고 이 종목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제 오전 24,000원, 23,500원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날만 하더라도 뭐 2%, 3% 오르지만 다음 날 또 뭐 1%, 2% 조정을 보였지만 그 처음에 보였던 모습은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아까보다는 CIS보다는 작아 보이지만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100%가 넘어갔습니다. 아까 그 CIS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200%였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100%가 넘어갔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200, 400, 지금 500까지 지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상승 추세를 지금 강력하게 받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해서 충분히 제가 공략했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강력한 좀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바로 공략주로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KH바텍으로서 지금 오히려 지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로서 충분히 차트적으로서 매매 타점 잡거나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필살 불수기법을 연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도 자주 여러 번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러한 강의의 핵심 포인트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MACD라는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방향성,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건지, 상승 추세에 있는 건지, 하락 추세에 있는 건지 이런 단기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타점을 잡아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팔 패턴, 그다음에 N자 패턴, 삼각 패턴, 필살 불수기법, 초단기법, 단기법, 중기법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거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사용을 한다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더 높은 확률로서 매매 타점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좋은 종목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식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MACD라는 보조 지표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또 차트를 어떻게 분석할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이 강의에 대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볼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불스캡틴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공략주가 워낙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공개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오늘 또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려야죠.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또 많이 문의를 주셔서 아무래도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오픈을 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수소 모빌리티 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 생태계 전 세계에 있어서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그만큼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현재 수소차 판매 전 세계 1위죠. 현대차. 네, 현대차에서 필두로 연료 전지 및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또한 신기술을 지금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일진 그룹의 수소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내일 신규 상장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현대차의 수소 저장 용기를 독점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에 출시하는 넥소뿐만이 아니라 차기 모델 공급까지 오히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만큼 아무래도 2025년, 2026년 점점점 수소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회사도 역시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모 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무려 654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고요. 37조 원이라는 돈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로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 내일부터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수소차 시장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양호해질 것으로 지금 내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섹터의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뭐냐? 라면 바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공략할 종목이 세종공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회사 세종 EV라는 회사가 있는데 수소차용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을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정식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생산량을 라인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동사에게 상당한 비중이 있는 만큼, 배정된 만큼 굉장히 이 회사 또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수소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도 충분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종공업의 주력 사업이 아무래도 배기 시스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전장 제품, 자동차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차 핵심 부품을 개발을 했는데 수소 전지차 부품 중에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센서 부분, 수소 센서, 이 수소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수소 센서, 그다음에 이런 압력 센서, 수위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센서들을 다 다양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수소차 업체들 진출에 점점점 수소차를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이 회사하고 충분히 시장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다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소차 시장 확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까지 충분히 공략하기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다크호스 종목 세종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중에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노란톡 방에서 실시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함께해서 좋은 투자 전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명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세종공업이었는데요. 이 수소차 관련주 최근에 또 관심 가지시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 히든 종목 좀 참고해 보시고 함께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료전지 핵심 부품, 압력 센서의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현대차에 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매매 포인트들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확인을 해봤고요. 또 그럼 이어서 내일 시장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되게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내일 시장도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시장 단기적으로 상승세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좀 하면서 시장에 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한 면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테이퍼링 조기 시행에 따른 그러한 우려가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시장을 눌려왔다면 거기에 따른 오히려 비이득적 발언이 지금 그러한 반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시장을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아무래도 매파 성향이 많은 연준 위원들, 그다음에 연준 위원 중에서 서열 1, 2위, 3위인 비둘기적 지금 성향의 1, 2, 3위 성향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또 이런 타임, 기간 같은 걸로 오히려 좀 구체적인 예시나 혹은 가닥이 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상승할 만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전까지는 좀 관망세나 박스권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신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에 또 매파 위원들의 또 발언이 있다, 중간중간에 인터뷰하면서 나오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시장에는 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관망세라는 게 그런 하루 걸러서 하루 계속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번갈아서 나오면서 오락내리락하는 이런 시장 상세가 연출될 수 있고요. 오늘 시장, 내일 시장 당연히 충분히 이어서
연장될 수 있다.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연장선상으로 보면서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단기적인 상승세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 그리고 오늘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매매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바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들어온 종목 상담을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09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가 91,0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요. 정진 대표님,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미리 샀는데 주가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면세점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6월 달 이후로 좀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지난주에는 또 백신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죠. 오늘 89,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이 매매하는 이유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눌려왔던 면세점이나 소비시장 자체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도 실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여행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면세점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눌려왔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국이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게 위드 코로나처럼 방역 체계가 점점점 집단 면역으로 향하는 이러한 면역 체계가 좀 구성이 되면 점점 여행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면세점이 그동안 눌려왔던 실적의 악화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면서 충분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지금 9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에 사서 쭉 기다리기보다는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모아 가시면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국이나 일본도 점점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가 점점점 커진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오히려 좀 하락할 때마다 좀 점점 담아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하는 전략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 종목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 분석과 히든 종목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꽉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